저희가 신년에 단독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부인 이순자 씨인데요. 차기 대통령감은 이런 자질을 가져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서 안 됐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화제가 된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얘기부터 단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경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래저래 다 까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경제 좀 아는 놈은 안 까먹겠지만 그래. 네.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사공이 같은 사람이 잘 받쳐줘가지고 까먹을 일도 못 까먹게 해서 내가 안 까먹은 거야. 근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보좌관, 경제 보좌관들이 생기면 잘하는데 그런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지법대로 뭐 설치하면 두 손으로 흔들어 보면 다 망해. 그 뭐 나라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 몇 가지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 자,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면서 401 장관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아웅산에서 숨졌던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로 유명했는데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도 떠오르네요. 책 이름도 그 책도 있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어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 교사였던 김재익 경제수석, 그다음에 아웅산에서 함께 보면 순국한, 서석준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옆에서 경제적으로 보좌했고 또 후반기에는 김만재, 아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셨던 401 경제수석, 나중에 장관 이런 분들이 옆에서 강하게 지켜주는 바람에 보면 내가 뭐 경제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경제가 비교적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 7년 반 동안에 경제가 안정되었다. 뭐 어떻게 보면 한 자신감도 좀 필요가 하고 자기 어떤 치적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올해 나이가 81, 우리나라 87이면 31년생이거든요. 네네. 87인데 저희가 보면 보안사령으로 나왔을 때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수석 김재익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재익 경제수석과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두 사람은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손발을 맞추게 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사실 뭐 군인으로서 그 평생을 살아온 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정권을 맡게 되고 난 뒤에 맡았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뭐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축은 뭐 무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실정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재익 수석을 비롯한 당시 이 젊은 경제학자들 또 젊은 경제 관료들을 청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마 적극적으로 따랐던 모양입니다. 앞서 네. 뭐 경제 가정교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 초창기에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재익 수석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경제의 여러 가지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김재익 수석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앞서 뭐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정권을 넘겨줬던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는 또 청와대에 김재익 수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각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서석준 경제부총리 같은 이런 경제 테크노크라트들이 그 전문적인 영역은 자신들이 도맡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의 울타리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줌으로써 상당히 그때는 뭐 또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삼조 호황이 그 뒤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대외적인 여건들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성장을 질주하는 그러한 80년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은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에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처럼 모르면 또 경제를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을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이게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네. 그러니까 자신은 내가 군 출신은 뭐 하느냐. 아주 흔한 얘기로 무식한 무부 출신인데 가지만은 내가 보면 처음에 본 경기고등학교가 난 천재 중에 한 사람이 김재익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개혁은 국장으로 있을 때 국보위에 파견을 갔는데 자문위원으로 탁월한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눈여겨보았다가 청와대로 데려가면서 경제든 전권을 맡겼고 네. 그다음에 경제 정권을 맡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요. 실제 정치의 가장 실세는 3허입니다. 네. 화평, 삼허. 예. 화평, 허삼수, 허문도.
이 쓰리어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게 김재익 수석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Y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금융실명제를 갖다 제일 먼저 보관을 갖다 만들어서 그걸 밀어붙였던 사람이 김재익 실장이고 네. 김재익 수석이고 김재익 수석의 그런 밀어붙임에 허화평을 비롯한 군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은 만들어 놓고 일단 실행을 안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YS 대통령이 긴급 명령 조치로 한 것인데 그와 같이 굉장히 개혁적 마인드가 있었던 김재익 수석, 서석준 부총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시 군부의 막강한 실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군부의 실세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다 막아줬어요. 막아줬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최고 실세라는 쓰리어가 압박을 가해도 김재익 수석을 다 지켜주었기 때문에 김재익 수석이나 나머지 경제 관료들이 그야말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꼭 모든 사람이 경제 그야말로 뭐 김종인 박사같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네. 하지만 식견이 있고 그와 같은 식견을 갖고 지켜주는 그런 어떤 뭐 배짱, 뚝심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뭐 저분뿐만 아니라 서석준 부총리라든가 그렇죠. 청와대 또 그 당시에 그 유능한 분들이 많이 그렇게 그 아웅산에서 이제 참사가 나서 17분이 돌아가신 네, 거예요. 그때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이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이 예.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다가 대통령 놀아도 된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큰 물의를 빚었었는데 그때 그 발언이 이제 자기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내기의 진의는 바로 이것이었다 할 때 또 김재익 수석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청문회 때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그때 놀아도 됐다. 인사만 잘했다며. 뭐 그런데 그거는 비유할 게 아닌데 비유를 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비난할 바도 많지만 여하튼 그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솔직했다는 거. 그리고 그 맡기는 거에서 전문 분야를 또 믿고 맡길 만한 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거는 또 평가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흉중에 있는 지금 현재의 잠룡들 중에 누가 과연 이 경제를 잘 아는 그런 식견을 가진 대통령인지는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전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사태, 이 탄핵을 당하고 또 어제 뭐 이런 또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가 정부 따위를 좀 할까? 여자들이가 머리 좋아요. 어머니들이 머리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이야 했더니 개인지 뭐 별로 머리도 안 좋은 중국으로 설정가지고 여자들 꽉꽉 눌러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진짜 여자들이 머리 좋습니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까 또 이 신통치 않네. 근데 박근혜도 아주 똑똑하고 잘하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거 있잖아. 인간관계라는 게 부부간이 살면서 싸움해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법인데 혼자서 뭐 지가 어떡하겠어. 자,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내가 점수 딸 얘기 좀 할까라고 할 때 왼쪽에서 그분이 이순자 여사가 옆에 네.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수희 변호사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비혼족이 늘고 있는 마당에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뭐 연배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는 뭐 혼자 지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타고난 환경에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심리학적인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모든 걸 떠나서 저는 대통령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담을 쌓아놨던 그 문고리 3인방도 이제는 그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 봐서는 누구 하나 아니되옵니다를 하는 그 뭐 보좌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거는 네. 뭐 대통령도 문제지만 주변도 같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말씀처럼 저 네. 말씀이 뭐 연배에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무엇보다 혼자 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주변에 사람이 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뭐 들어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때부터 이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족을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생활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그 비난과 또 상당히 또
의구심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일구고 또 이 자식도 있고 배우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이 일탈되는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혼자 살면서 여성이 혼자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 위에 비공식적인 개인적 사생활에서 대통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측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이 공간이나 그런 기회가 더 많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희- 혼자 사는 예. 여성이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그런 아니고요. 뜻은 네, 아니고. 그냥 네. 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인연의 뿌리가 깊잖아요. 아이 깊죠. 아주 많이 깊죠. 육사를 졸업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도 만났고 11.6 때도 만났고 그 이후에 그 악연과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데서 나온 얘기 아닐까요? 진짜 보면은 이제 이른바 애증이 교차한다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발탁된 게 육군 대위 때입니다. 그렇죠. 육군 대위 때 5.16 쿠데타 직후에 보면 전두환 대위가 육사, 태릉에 있는 육사 후배 생도들 끌고 이른바 혁명 지지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네. 박정희 눈에 띄었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비서관으로 또 중앙정보 인사과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를 지키는 수경사 30단 대대장으로 그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 옆에서 축구도 같이 보고 권투도 같이 보고 특히 누굽니까? 김기수 선수. 김기수 선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세계 챔피언. 챔피언 김기수 선수 하면 더욱하니 육군 중령인 전두환 중령이 앉아서 그에 했다는 카카 이건 레프트는 이렇게 쳐야 되고 라이트는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넉살이 좋아서. 한마디로 총애를 받았다. 총회, 그러니까 육군 대위 때부터 총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별 하나를 달고는 특전 1공수 여단장을 하다가 이른바 청와대 경호실 작전 차장보를 합니다. 그렇죠. 작전 차장보는 우리 간혹 사진 나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 아들이었던 박지만 생도의 그 육사 입학했을 때 가면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 다음에 경호실 작전 차장보 딱 이렇게만 서 있는 거예요. 늘 가족 같은 관계. 그러니까. 나중에 보안사령관 돼서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서거됐을 때는 가서 흔히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있죠. 6억.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금고에서 6억, 예. 6억도 쓰시라 주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토록 총애를 받았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와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기념식, 추념식도 못하게 한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네. 그래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전두환 대통령 50 초기에 보면 자기들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했다. 네. 자기 아버지 격하했다. 그래갖고 굉장히 이 배신이다. 이런 트라우마가 쌓이게 되는 그야말로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은 또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최동국 당시 검찰총장 앞장 세워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 추징해서 특별법 만들어서 추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은 그야말로 애증이 교차하는 사이다. 은원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자, 특히 그 말씀하셨지만 6억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았다. 본인은 그런 점에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 나오지만 혼자서 지가 어떻게 하겠어. 약간 이거는 뭐 여성들이 들으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 좀 비꼬는 측면도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일가가 상당히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추징금 미납 때문에 그것이 시효가 사실 뭐 이 2013년 그 10월 달인가 끝나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검찰이 앞장서서 이 아주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재욱 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재산을 이 토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걸 겪으면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박근혜에 있던 차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니까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묻어있는 그런 평가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일치되면서 그렇게 조금 약간 폄하적인 그러한 발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순자 여사가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시대를 우리가 뭐 변명하거나 뭐 잘했다거나 못했다가 하는 차원이 아니고 후대 그 역사를 하나의
도움이 되도록 그냥 솔직한 그냥 그때는 당사자인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께서도 대본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 일에 아주 큰 것도 부인이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청와대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또 이해의 폭도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디오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그냥 비디오 찍듯이 그냥 뭐 어려운 말도 안 쓰고 그냥 한번 쭉 써봤어요. 한번 책 장사하려고 그러나. 네. 이대를 다니다가 이제 첫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이제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순자 여사가 무슨 책을 쓰거나 하면 모든 그 과정을 감수하고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도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아버지 집에 이규동 장군. 이규동 당시 육사교장. 육사교장이라 저 학생 처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드나들던 이규동 장군의 그때 딸이었죠. 딸이었는데 그때 드나들던 전두환 생도하고 단발머리 여중생 때 만났다고 하죠. 만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대 1학년 때 보면은 임신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임신하면 학교 다닐 수 없으니까 전재국 씨를 그게 임신한 거예요. 전재국 씨. 예. 근데 어쨌든 이 보면은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는 뭐 한 3권에 걸친 회고록을 내겠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사실 작년이고 작년 연초에도 동아일보에서 특종한 게 있었죠. 신동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돼서 그 당시 뭐 녹취되어 왔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5.18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5.18 비극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그야말로 진솔하게 역사에 사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매년 연초되면 전두환 대통령 대회에 보는 그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지인들하고 만났는데 그분에 대해서 나는 5.18 일반 광주에서 발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갖다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이순자 여사의 그 회고록을 그냥 뭐 담담하게 청와대 생활 쪽으로 가겠습니다만은 특히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군 시절에 그때 1980년 5.18 그 비극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전히 발포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 발포한 사람은 이제 발포 명령을 해서 아무도 없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 말로 했던 뭐로 했던 간에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역사에 어떤 책임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회고록이 나온다 한들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툭 찌르면서 책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책이 많이 팔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최규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쪽에 관해서는 절대 인터뷰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2.16 직후와 5.18 그때까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그 회고록이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책을 3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전두환 시대의 명암을 진솔하게 기록해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인터뷰는 저희가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